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TV 시즌3 두 번째 이야기, 이 남녀 사이의 성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배 부부들의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세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한배 기혼자들이 조언해준 대로 좀 업그레이드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제결혼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성생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잘 모르시거나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이 한 분 전화가 오셨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약혼하고 전통결혼하고 이제 비자를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에 혼인신고 전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와이프랑 잠자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그랬더니 갈 때마다 뭐 생리 아니면 몸이 안 좋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정이 안 가더래요. 이게 이런 일이 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상담을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남녀의 영원한 테마 중에 하나는 남녀 사이의 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국제결혼을 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오늘은 그 얘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도 글로벌TV 시즌3 이야기, 보통 국제결혼 업체들이 하지 않는 주제로 제 10년간의 경험을 섞어서,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을 할 때 이유야 어쨌든 어리고 이쁘고 키 크고 날씬하고 이런 여자들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슬렌더 체형에 가슴이 좀 크거나 엉덩이가 빵빵한 여자를 찾거나 이러는데, 근데 이게 보면 어떤 분들은 참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근접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오크가 뭐 휴먼 정도나 컨택을 하면 이게 얘기가 돼요. 근데 나는 오크인데 무슨 전설에 나오는 엘프를 찾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 또 그런 여자를 찾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엘프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합니까? 그거는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고, 그런 남녀 간의 상성을 기본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좀 뭐랄까 이상형이나 결혼에 대한 희망사항을 좀 듣다 보면 한국 남자 입장에서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현실과 다른, 업체가 하지 않는, 한국 남자들이 잘 모르는 베트남 여자들의 성적 취향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맞선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어린데도 몸매도 좋고 날씬하니 이런 애들 보면 좀 뭐랄까 새끼라고 해야 할까, 어떤 남자를 홀리는 그런 야시시한 분위기의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이런 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연애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또 이런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꼭 국제결혼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선색 후사. 그러니까 먼저 잠자리 해보고 잠자리가 잘 맞으면 사귀고, 그러지 않으면 유야무야 끝나겠죠. 이게 현재 베트남에서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인데, 요즘 베트남 MZ도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뭐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트렌드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에도 이런 문화가 생긴 지 좀 됐어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호치민에서도 있어봤고 뭐 하노이에서도 있어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호치민에서 예전에 여러 여자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잠자리를 하고 더 친해지는 여자도 있었고, 어떤 여자는 잠자리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여자도 있었고,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베트남도 친구지간에도 잠자리를 합니다. 뭐 파트너 내지는 친구라고 하고 어떤 이성 친구에도 등급이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사귀지 않아도
잠자리가 잘 맞으면 파트너로 지내는 그런 젊은 친구들 요즘 많아요. 우리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질어질 하겠지만 베트남의 현실이 그래요. 암튼 요즘 애들 연애의 특징이 먼저 잠자리를 가져보고 교제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요즘에 베트남 분위기가 대충 보면 좀 예쁘장한 애들은 그 성경험이 빠르기도 해요. 왜? 여자가 예쁜데 남자들이 가만 놔둘까요? 베트남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던 사연입니다. 이분이 국제결혼 업체를 찾아갔는데 호치민에서 키가 크고 날씬한데 나이가 있는 재혼 여성과 만나서 약혼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초혼 남성이다 보니까 글로벌 TV를 시청하시고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재혼이지만 아이 없는 30대 초반에 돌싱녀와 약혼을 하신 거죠. 뭐 그렇게 약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처갓집에도 다녀오고 무난하게 행사 마무리하고 한국에 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업체 실장님이 통화 괜찮냐고 연락이 왔답니다. 사실은 신부가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결혼 물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시려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좀 며칠 더 지나고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혼했던 상대 여성이 그 신혼여행 때 잠자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와 잠자리 부분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서 결국은 재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건터 재혼 여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한국 남자분의 거시기가 작고 러닝타임이 5분밖에 안 돼서 파혼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업체 상담 매니저가 많이 순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독자님 말에 의하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유튜브 채널을 봤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는데 상황이 대충 비슷하다 그러면서 한 2-3주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제가 그랬죠. 이게 구독자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면 참 당황스럽기는 하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고 예전에 당연하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도 않거니와 국제결혼에 대한 관념도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 여자분의 성적 취향이 그렇다니까 그냥 존중해 주시고 잊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여자분이 솔직한 게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쯤에서 끝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긴 했지만 솔직히 뭐 별로 해줄 말도 없고 이게 위로라고 전해줄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재추진을 하셨고 현재는 그 여성보다는 조금 더 어린 여자 만나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차라리 성적인 문제면 괜찮아요. 이게 명확하게 얘기해버리면 뭐 재추진이라도 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한국 갈 때 다 됐는데 그때도 남녀 사이에 잠자리도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신뢰관계도 형성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거시기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국제결혼은 성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애도 좋고 뭐도 좋은데 맞춰볼 거 빨리 맞춰보는 게 결코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노이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지인이 미딩에서 여행사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 직원이 관광 가이드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래서 그 직원 통해서 여자분을 한번 소개받을 일이 있어서 우연히 지인을 소개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하노이까지 가서 만나고 이 여자분이 참 외모도 이쁘고 커리어도 있고 그래서 너무 욕심이 나서 저랑 교제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좀 잘해. 그래서 영어로 저한테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돈을 어느 정도 벌기 때문에 남자의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잠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자 거시기 사이즈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잘하는 남자. 내가 직접 들었는데 굿 워킹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랑 잠자리 해보고 괜찮으면 남자를 사귄다 그러길래,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냐 농담조로 얘기를 했더니, 언제 기회가 되면 자리를 만들어보자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즐겁게 자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자신 없으면 껄떡대지 말아라,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싹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 여행사에 근무하는 그 직원한테 그 여자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하노이도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지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라. 딱 짧게 그 얘기하고 뭐 나중에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겠다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신 있으면 도전해보던가. 근데 석 떨어져서 그냥 안 했어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요즘 베트남 여자들도 사실 내숭을 떠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보면 뭐 베트남도 요즘 젊은 친구들 첫 경험이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시골 쪽이 좀 빠르고 보통 중학교부터 성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 그럼 한 20살만 돼도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이 꼭 이런 얘기하면 삐딱선 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린데 잠자리에 능숙하다고 해서 그 여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댓글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뀐 세상을 적응을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그런 근거가 어딨냐고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틀딱들도 어떤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일 때예요. 한국 남자들의 이중심리 얘기해드릴까요? 한국 남자들 어리고 예쁘고 키 크고 날씬하고 순진한 이런 여자 찾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순진한 여자는요 정말 재미없고 나무토막 그 자체인 여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첫날 밤 나무토막같이 행동하면 신부가 자기한테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잠자리가 너무 소극적이면 짜증내고, 또 신부가 어린데 갑자기 관계를 능숙하게 너무 잘하면 무슨 술집 여자쯤 되는 걸로 의심하고, 아니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면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베트남 여자가 남자를 만족하지 못해서 남자를 차면 그 여자가 나쁜 년이고, 또 여자가 잠자리를 못해서 남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럼 그 여자가 성의가 없거나 그 여자 잘못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케바케예요, 케바케. 베트남도 인구가 많고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류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게 봐야지 그냥 흑백 논리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도 보면요, 여자 나이 한 30 정도 되면 이혼한 친구들도 참 많고 성적으로 개방된 친구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 여자가 무슨 화류계 여자인 것처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 가라오케 여자들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2차도 안 나가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클럽에 한번 갔다 왔는데 50만 동만 주면 거기 도우미 앉혀가지고 대화하고 놀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심심해서 2차를 물어봤어요. 2차 나가는데 얼마냐? 300만 동이래요. 근데 제 파트너는 나갈 수 있다고 하고 같이 간 그 형님의 파트너는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니 왜 네 파트너는 2차 안 나간대?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2차 나가기는 좀 그렇다고 했답니다. 사실 그 형님이 관광객이고 접대하려고 데려갔는데 좀 상황이 민망하게 돼서 그냥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얘기하기가 그래. 전자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냥 예전처럼 터부시하고 뒤에서만 얘기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요즘에는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시켰던 한배 부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북부에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하이정 여자와 결혼을 하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 만나면 뭐 약혼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맞선 보고 신부가 좀 어리긴 하지만 마음에 들어서 약혼하고 첫날 밤 치르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너무 적극적이라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전날과 다르게 아침부터 화려한 스키를 구사하더라. 현재 기분 같아선 전직이 의심이 된다. 이거를 파혼을 해야 하나 말해야 되나 잠시 고민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제가 신부랑 면담을 좀 했어요. 근데 신부가 울면서 우리 남편 뎁자이다. 그리고 남편이랑 많이 안 해봤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신부는 신랑이랑 잘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마음이 들었고, 또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한 거라고 하는데, 이걸 저와 신랑이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으로 보고 그랬던 것이 저도 부끄러웠고 신랑도 신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첫날밤 해프닝을 잘 넘기고 그냥 술술술 잘 풀려가지고 지금은 2살짜리 딸도 있어요. 이게 보면 국제결혼 거창하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미래도 좋고 뭐도 좋아요. 근데 제가 남녀 사이에 성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국제결혼에서는 또 부부 사이에서는 진짜 성생활이 중요해요. 그리고 남녀 간의 호감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잠자리 해보고 잠자리가 잘 맞는 것도 좋은 감정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너무 어린 여자는 피하고 적어도 21살, 2살, 한 25살까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해본 여자를 만나라고. 그것도 한편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실제 케이스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커플은 처음 만나서 데이트도 잘하고 뭐 팔짱도 잘 끼고 스킨십도 하고 애교도 많고 그러는데 밤만 되면은 여자가 목석이 돼버려. 이런 커플도 있었고, 여자가 자존심도 세고 성격도 세고 도도해. 근데 밤에는 또 의외로 남자 말 잘 듣고 남자랑 성생활을 잘해. 여자가 어려도 잘 맞춰준다는 거죠. 이게 남녀 사이는 케이스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정답은 없어요. 낮에도 애교 만점이고 밤에도 애교 만점이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렇지만 내가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혼을 통해서 서로 맞춰볼 거 맞춰보고 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도 뭐 예를 들어서 업체를 통해서 약혼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 여자가 잠자리에 능숙하고 적극적이라고 해서 무슨 환양년 취급하거나 미용업소 여자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걸 아셔야지. 근데 지금도 이런 걸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국 남자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 실제 이런 부분을 숨길 이유가 이제는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남자도 좀 섹스를 즐길 줄 알고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베트남 여자에게도 대접받는 세상이 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실제 있는 사례 하나 얘기하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이 업체를 통해서 맞선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여자 경험이 없긴 하지만 자기가 여자가 예쁘지가 않으면 마음이 안 간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안 예쁘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사귈 기회도 많이 없었고 거의 못설급인데 이쁜 여자 찾으러 베트남에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맞선을 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해서 베트남 여자와 약혼을 했죠. 근데 이 여자가 예쁘기도 한데 화려하고 새끼까지 흐르는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막 잘잘잘 흘러요.
그래서 이 여자와 건태해서 매칭해서 약혼까지 했는데 첫날 밤 치르고 바로 파혼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와 첫날 밤까지 치르긴 했는데 남자와 한 두세 번 잠자리를 시도했는데 남자가 시원찮은 건지 이상한 건지 적절한 응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석연찮아서 좀 이 남자가 이상한가 싶어서 본인이 먼저 파혼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끔 보면 뭐 성생활에 문제는 없는데 그날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몰라서 아니면 기타 여러 사유로 이 잠자리가 안 맞아서 파혼으로 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업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이게 업체 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참 기상천외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기도 해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새벽 2시에 저희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비아그라 사다 달라고 하는 거는 비일비재하고 오죽하면 제가 저희 사무실 책상에 보면 각종 비아그라가 있거든요. 신랑들이 많이 주고 가요. 저 쓰라고. 자기 쓰고 남았다고. 그럼 제가 신랑들이 나이가 있고 그러면 옆에서 몇 개씩 꼭 챙겨주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뭐 밥 먹고 술 먹다 보면 요긴하게 잘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남자들 하는 거 다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구독자님한테도 실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그 여자 입장에서 좀 이상함을 느껴서 그랬다고 하니 그런 여자면 그냥 파혼을 받아들이셔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이게 업체 결혼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개인 결혼 더 심해요. 제가 사례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여기 베트남 로컬에서 여러 여자 만나봤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성생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신경 쓰고 좀 노력해서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맞춰주면 좀 오래 갑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 국제결혼의 조건이 꼭 경제적이거나 나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는 면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생물학적 나이, 남자로서 피지컬, 남자로서 타고나는 정력, 그 다음에 숙련된 잠자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 결혼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남자 많이 만나본 여자들이 결혼생활 잘한다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만족시킬 줄 아니까 그 남편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온실 속에서 자란 50대와 잡초같이 자란 50대 중에서 누가 국제결혼에 적합하냐. 그래서 저는 단언코 잡놈들이 더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이 남자들도 그만큼 여자 경험이 많으면 여자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리고 또 그 남자로서 경험이 여자가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도움이 많이 돼요. 결혼생활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국제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한국 남자들 참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여자 손도 못 잡아보고 연애 경험 없는 분들이 그냥 자기 눈만 높아가지고 여자 다룰 줄도 모르고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이런 여자만 찾을 게 아니라 좀 평범하고 성격도 순한 그리고 무난한 그런 여성 만나서 결혼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칼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나 그게 좋은 칼이지 내가 그 칼을 다룰 줄 모르면 흉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가 여자도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고 잠자리를 잘 한다 해서 그게 흠인 세상이 아닌데 예전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혀서 본인 스스로 베트남 여자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약혼한 여자 의심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보다는 내 아내가 나한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얘기할 때 그걸 잘 들어주고 나도 그에 맞춰서 맞춰나가는 게 중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끔 보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울리지 않는 여성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굴러갔어요. 근데 요즘은 막상 맞선을 보고 약혼하고 첫날 밤까지 치르고 나서 남자가 그 상대 여성을 다룰 실력이 안 되면 남자로서 대접을 못 받거나 여자가 먼저 파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요즘 이런 사례가 종종 제 귀에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자리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부부지간에 이런 성적 취향까지 서로 얘기하고 맞춰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 아내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배려도 해야 남자로서 대접받고 또 여자도 잠자리가 흥미가 있어야 남자가 요구할 때 그에 응하는 겁니다. 특히 국제부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잠자리가 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무시하시면 절대 아내한테 대접 못 받고 한국에 신부가 오더라도 몇 년 못 살고 이혼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 성적 차이 때문에 이혼한 게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제결혼 업체 통해서 결혼하러 왔어요. 맞선 봤어요. 첫날 밤 치렀어요. 근데 부부지간에 그 잠자리가 너무 잘 맞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이 틱틱거려도 잘 참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게 잘 맞으면 남자가 뭐라 해도 잘 받아들이고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물론 결혼하는 여성들 중에 상당수가 경험이 많지 않은 여자들이 결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베트남 한 달이 멀다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 갈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땐 부부지간에 잠자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남자가 베트남에 잘 안 와요. 솔직한 얘기로 뭐 어떤 미션을 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보상이 있으면 남자도 가고 싶겠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와이프가 잘해줘 밤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갈 것 같아. 근데 뭐 가도 뭐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전통결혼 해도 시원찮고 한국에 초청할 때까지도 그 잠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앞으로도 해결 안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결혼에 합의 안 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 합의라는 표현을 쓸 때 성격적인 궁합도 중요하지만 잠자리의 합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속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해요. 결론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속궁합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오늘 아내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맞춰줄 수 있으면 충분히 여자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 와이프한테 존중받고 배려를 받는 한국 남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서 와이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조언을 받들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구독자의 요청을 듣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요즘 국제결혼 트렌드가 한국 남자가 건강한 생각을 못하고 잠자리마저 시원찮으면 베트남 여자에게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할 때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취급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많이 바뀌어야 돼요. 베트남 아내가 인생의 동반자지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한심하신 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쪽은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몇 명의 여자를 보여줄 수 있냐 이런 얘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참 후한무치한 생각이지. 이런 분들은 한편으로 자기 마음속에 내가 돈 내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깔려있고 또 현실을 모르는 그런 하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30명 50명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갖춰진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몇 명 보여주냐 이거에 목숨 걸고 많이 보여주는데
가는 거죠. 아니 뭐 30명 보여주고 50명 보여주고 70명 보여주면 뭐합니까? 전설의 엘프 하나 보여주면 끝나는 것을.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국제결혼을 고려하실 때 이 성생활이나 내 생체적 나이 그리고 피지컬도 고려해서 베트남 아내와 잠자리도 충실해야, 특히 잠자리를 갖고 관계를 마칠 때 아내에게 해주는 후회랄지 아니면 관계가 끝나고 나누는 대화랄지 이런 것들을 특히 잘하셔야 여자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요즘 전반적인 트렌드가 여자들이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아내와 이런 부분을 스스럼 없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내 아내의 성적 취향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만족하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배 기혼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글로벌 TV 구독자로서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결혼하시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업자 나부랭이들이 국제결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무슨 되지도 않는 공감대도 없는 국제결혼의 멘토인 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도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성생활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한배 기혼자들이 조언해준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 아내의 성적 취향을 맞추는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첫 번째가 성적인 부분에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만 나눠봐도 내 결혼이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하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유튜브 채널에서는 많이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혼자들의 제안으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